김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그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에어부산 화재 사고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부산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그냥 추측할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언제쯤 밝혀질 것으로 전망합니까? 글쎄 그걸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조사들이 정비를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전혀 몇 개월이다 뭐 이런 것도 예측하기 힘들다 말씀이시군요. 예,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조 배터리에 대한 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이 사고 이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배터리 사고는 꽤 있었죠, 국내에서도. 네, 뭐, 네, 5년간 이번 사고까지 합쳐서 14건이 있었는데 부쩍 최근에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배터리 사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배터리 이 부분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예, 보도 받고 제가 현장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어쨌든 뭐 크게 소화물로서는 뭐 10개 이상도 허용하고 해서 크게 지금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개수라든지 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주고 또 보관 방법이나 기내에 또 가지고 탔을 때 어디로 가지고 있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화물로서 제한 안 하고 있다고요? 장관님? 예, 소화물은 들고 타는 거 위탁 소화물. 위탁 소화물은 제한을 하고요. 이제 기내 탑승 소화물 말씀드립니다. 아니 장관님, 저 지금 장관님 답변 들으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사고가 굉장히 지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사실 인식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거를 규정해야 된 항공 관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작은 보조 배터리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여행 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이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소지해야 되냐, 위탁 수화물로 해야 되냐, 몇 개 해야 되냐 궁금해하고, 그거를 발표한 주무부처 장관님께서 아니 저 위탁 수화물 제한 없었다. 아니 소지하는 것도 제한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면은 이 그렇게 사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미흡한지 그걸 옆자리 집 차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위탁하는 집을 실어주는 수화물에 대해서는 못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가지고 타는 소지 수화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한 10개 정도까지는 100WH 이하의 용량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었는데, 근본에 저희들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하면 1개부터 5개까지 하고 단락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뭐 그런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도 엉터리거든요, 장관님.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쓰세요. 실제로 얼마만큼 심각한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위험 물질을 통으로 몇 개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지 배터리만 별도로 수화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년까지 배터리 문제가 많으니까 약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공사에서 처음으로 위탁 수화물에서 배터리 발견 현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적발되는 걸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은 달에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작년 한 해만 전국 14개 공항에서 약 26만 개가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같으신 분이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로 모르는 거는 국민들이 알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이 항공사에서도 알고 그렇게 안내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발표의 첫 번째는 그 항공사에서 짐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되지만 국민들한테도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동안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한했습니다라고 국토에서 발표했고 기내 반입 용량 수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의 국토부가 2016년 날 가지고 있던 규정에서 바뀐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단 5개 초과 시에 항공사 승인 필요하다는 거에 단서 조항 하나만 붙였을 뿐이에요. 승인은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고. 요거 하나 들어갔지 개수나 용량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니네가 왜 이렇게 발표해 놓고 이렇게 뭐 단서에만 특별한 사유로 하고 왜 못 바꾸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요즘 유튜브 촬영도 많이 하고 나가서 해외에서 촬영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거 3월 1일부터 제대로 이런 사고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단서. 아니 그거는 원래도 있었다니까요, 장관님. 바뀐 게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6년에서. 그런데 제가 바뀐 게 없는 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공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토부 규정에는 보조 배터리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각 항공사별로는 보조 배터리 이외에 기구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보조 배터리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이 붙어있는 기계에 붙어있는 배터리에 대한 지침은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이런 모든 항공사에서 보조 배터리 이외의 배터리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더 드리세요. 마무리해야 아니, 되는 더 거죠? 드리세요. 예, 죄송합니다. 전자담배나 스마트 러기지나 이런 거,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기기, 즉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할 때 항공사별로 다른 이런 기구 부착 배터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단위는 그 와트시로 단위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 보조 배터리에는 전부 다 와트시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암페어 와트시나 또는 밀리 암페어 와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즉 규정과 실제로 그 국민들이 들고 다니는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계산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하나만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압, 전류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기한다라든지 해서 실제로 이번에 바뀐 규정에서도 국민들에게 명확한 한계의 지침 그리고 그거를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단속되거나 사고는 일어나거나라는 규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대용 전자장비,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빼서 지금 했고요. 다른 이게 이제 국제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으로 너무 뭐 이렇게 혼자서 세게 나갈 수가 없는 거라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는데 적용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이번에는 빼고 했고 지금 아까 규정이 지난번하고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그 새로 뭐 강화를 하고 더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사고 원인이 배터리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놓으면 국제적인 아이카오와 협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적인 대응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창구 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창구에서 승객들이 짐을 붙이거나 자기들이 휴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아서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의 문제는 저도 사실 보고를 받으면서
WH가 뭐냐 처음 본다 그랬더니 그게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환산표를 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지식대로 좀 개정을 해서 이 국민들이 실제 쓰는 용량으로 자기가 들고 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국토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부나 항공사에서 하는 규정도 제각각인데 그거를 여행 다니는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치한 기준을 명확하게 항공사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현재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강화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가 강화하겠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장관님 공부하고 오세요. 자, 예. 김희정 의원님이 시적절하게 문제점을